한 권의 책으로 성공의 기적을 만나는 설의 책방. 우리는 단지 몸을 껍데기로 취급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가 꾸미고 연출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다. 인생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에게 유리한 게임. 우리가 동의하든 안 하든 몸은 못된 고자질쟁이다. 신체에는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고 현재 어떻게 지내는지 다 적혀 있다. 신체를 보면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지, 돈과 취향, 더 나아가 권력을 얼마나 가졌는지 짐작할 수 있다. 신체가 이렇듯 대단한 표현력을 갖는 데는 간단한 이유가 있다. 웬만해선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여러 차원에서 신체 효과가 나기 때문이다. 매끄러운 피부, 날씬한 몸매, 이상적인 체격, 건강한 모발 등 외모에서, 그리고 자세와 걸음걸이, 목소리의 명료성, 상황에 맞는 적절한 몸짓, 언어, 패션 감각에서 신체 효과가 생긴다. 부르디외는 아비투스를 뇌뿐 아니라 주름, 몸짓, 말투, 억양, 발음, 버릇 등 우리를 나타내는 모든 것에 기록된 몸의 역사라고 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사회적 지위는 우리의 몸에 새겨진다. 신체는 우리의 삶과 성장 배경을 펜트하우스, 포르쉐, 유명인 친구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낸다. 우리를 마주하는 사람들은 이런 신호꾸러미를 판단 근거로 이용한다. 보기만 해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여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인지 혹은 별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인지 순식간에 결정된다. 상대방에 대한 빠른 판단은 인생 경험에서 나온다. 그런 판단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다. 기반 삼은 데이터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신속하게 이루어져 뇌 용량을 아낀다. 그 결과 후광 효과 또는 뿔 효과가 생긴다. 첫인상이 앞으로의 관계에 환한 빛을 비추거나 어둠의 그림자를 들이운다. 그러므로 첫인상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 자아는 처음에 자기 판단이 옳다고 믿고 싶어 한다. 영국의 심리학자 나탈리 위어가 이 현상을 연구했다. 두 피험자 집단에게 에드워드라 불리는 민머리 청년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첫 번째 집단에는 에드워드를 암 환자로 소개했고 두 번째 집단에는 스킨헤드로 소개했다.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다. 첫 번째 집단에서는 에드워드가 후광효과 이익을 얻었고 두 번째 집단에서는 뿔효과가 에드워드를 따라다녔다. 연구가 진행되면서 두 집단은 에드워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계속해서 받았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두 번째 집단의 피험자들도 자기들이 잘못 알았고 에드워드가 사실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결국 처음에 회의적이었던 피험자들 사이에서도 에드워드의 명성이 올라갔다. 그러나 제한 조건이 있었다. 연구자가 대답할 시간을 충분히 허락했을 때만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암시적 측정법이 사용되면, 즉 무의식적 견해를 포착하는 방식으로 측정하면 두 번째 집단은 선입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나쁜 첫인상이 끈질기게 남은 것이다. 괴테가 이미 알았듯이 아름다움은 크게 환영받는 손님이다. 그러나 무엇을 매력적으로 여기냐는 완전히 개인에 달렸다. 트럭 운전사와 광고 기획사 팀장은 매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각자 다르다. 이런 차이는 다양한 취향, 각인, 주변의 요구로 생긴다. 그러나 아름다움과 미학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도 있다. 독일 사회학자 울리 로자는 이것을 매력 상식이라 표현한다. 조지 클루니가 우디 앨런보다 명확히 더 매력적이라고 모두가 동의한다. 조지 클루니뿐 아니라 드웨인 존슨도 비범한 외모의 축복을 받았다고 모두가 확실히 동의할 것이다. 반면 두 배우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이냐는
당연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아무튼 한 가지는 확실하다. 조지 클루니와 드웨인 존슨은 다른 모든 미남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체 자본 덕분에 찬사 속에서 인생을 항해한다. 귀엽고 예쁜 어린이는 더 많이 사랑받고 매력적인 학생은 더 좋은 성적을 받는다. 계속 선순환이다. 외모가 매력적인 아이들은 자신감과 자의식이 더 높고 크리스마스 연극 때도 주인공 역할을 맡으며 관객을 매료시키고 스스로 빛난다. 이후의 삶에서도 계속 그렇다. 외모가 출중한 사람은 더 쉽게 살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바라는 직장에 더 빨리 취직하며 같은 실력을 갖춘 평범한 외모의 동료보다 최대 5%까지 더 많이 번다. 상장 기업의 경우 건장하고 잘생긴 최고 경영자가 지휘권을 넘겨받으면 주가가 오른다. 선거에서도 후보자의 외모가 선거 승리에 결정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심지어 법정에서도 잘생긴 사람이 기본적으로 더 유리하다. 어떤 식으로든 잘생겼고 올바르게 행동하면 기회가 증가한다. 이런 관련성을 무시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신체적 매력은 지위, 실력, 건강, 성적 매력을 구체화하기 때문에 배우자 선택뿐만 아니라 직업적 성공과도 큰 관련이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 니나 데겔레가 설명했듯 매력은 동기부여의 힘을 높이고 또한 의욕, 열정, 팀워크 같은 새로운 리더십 이상과 일치한다. 여기서 과체중에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노신사를 떠올릴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지도력, 공감, 사랑 등 우리는 미와 선을 어떤 식으로든 같은 선상에서 취급한다. 그렇더라도 잘생긴 외모가 무조건 유리하다는 보장은 없다. 우리가 저울에 얼마나 많은 신체 자본을 올려놓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여길 때만 명성이 생긴다. 백치미 혹은 멍청한 금발 미녀 같은 표현이 존재하는 걸 보면 지나치게 튀는 매력은 불신과 분노를 불러일으킬 때도 있다. 적당히 느슨하게 혹은 빈틈없이 단정하게. 현재 직업이 아닌 내가 원하는 직업에 맞춰 입어야 한다. 이 말은 하필 업무복장 규정이 없는 최고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한 말이다. 바로 조르조 아르만이다. 스티브 잡스, 디터 체체, 마크 저크버그 같은 최고 경영자들의 편안한 옷이 발표나 큰 행사 때 무엇을 입어야 할지 헷갈리게 만들기 훨씬 전부터 아르마니는 검정 바지에 라운드 티셔츠 차림으로 일했다. 이제 우리는 다음에 적응해야 한다. 많은 경우 정장이 올바른 선택이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그런 건 아니다. 금융, 법, 컨설팅 같은 고전적인 분야는 가장 간단하다. 여기는 예나 지금이나 정장 차림이 기본이다. 이외의 여러 직종에는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유일한 복장은 없다. 상황, 기업 및 분야의 관례, 지위, 역할 등 복장이 암시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너무 다양하다. 지위와 상황이 같더라도 성격에 따라 정반대로 입을 수도 있다. 비즈니스의 드레스 코드는 점점 더 미묘해지고 시대 정신을 더 많이 반영하며 상황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그럼에도 드레스 코드는 다른 계층보다 상류층에 훨씬 많다. 드레스 코드를 능숙하게 맞추기가 약간 더 어려워졌을 뿐이다. 옷은 보는 사람에게만 효과를 내는 게 아니다. 입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회의나 강연 때 옷을 제대로 갖춰 입으면 든든하게 무장한 기분이 든다. 슈퍼맨이 세계를 구원하러 갈 때 일상복을 벗어던지고 파란 옷에 빨간 망토를 두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가의 옷으로 자기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한다. 고전적인 비즈니스 복장이 요구되지 않으면 대안은 고급스러운 캐주얼이다. 스티브 잡스가 전설적인 100% 캐시미어 목폴라로 자신을 드러내고 조르조 아르마니는 싸구려 티셔츠를 입지 않는다. 원대한 계획이 있는 사람은 캐주얼을 입더라도
고급 원단, 차분한 색상, 완벽한 만듦새에 주의한다. 몸에 꽉 끼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다. 과시와 지위 상징은 필요 없다. 신체 자본을 넉넉히 가진 사람에게서는 자연스럽게 돈과 성공이 느껴진다. 늘 갈망했던 곳에 도달하면 신체에서 안정감이 발산된다. 심지어 셔츠에 반바지 차림으로 돌아다녀도 성공 아비투스는 드러난다. 성공이 커질수록 행동이 자연스러워지고 더 편안해지며 사회적 상승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특징인 신체적 어색함이 줄어든다. 몸짓, 피부, 걸음걸이, 미소, 몸짓, 언어와 시선에 미묘한 차이가 생긴다. 아무에게도 자신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노력, 과시, 지위 상징이 필요 없어진 곳에 성공이 있다. 당연히 아름다움과 고귀함은 성공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 그 반대다. 취향과 돈이 있는데 포르쉐 파나메라 혹은 네타포르테의 즐거움을 버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엘리트에게는 사치품을 사는 것보다 자신의 지위를 적절하게 체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개인 트레이너의 안내를 받으며 몸과 정신의 주의를 기울인다. 다른 모든 자본 유형과 마찬가지로 신체 자본 역시 계층마다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다. 신체 자본의 차이가 일찍 드러난다. 어떤 체형으로 살아갈지, 어떤 기운을 몸에서 발산할지, 어떤 태도로 몸을 대할지가 유년기에 정해진다. 10세 이전에는 계급 조건 때문에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그 영향이 어른이 되었을 때 다시 나타난다. 모든 사람이 건강을 최고의 재산이라고 말하지만 신체를 대하는 태도는 계급마다 크게 다르다. 신체를 대하는 태도는 체중, 흡연, 술, 운동, 섭식 5요소의 첫 글자를 딴 이른바 그라브 지수에서 나타난다. 저마다 5요소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한 요소만큼은 모든 계층이 똑같다. 모두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 포도주, 샴페인, 맥주에 가난한 하류층, 중류층, 상류층 모두 막상막하다. 나머지 4요소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하류층에서는 여학생 10명 중 4명이 과체중인데 상류층에서는 1명뿐이다. 흡연의 경우도 비슷하다. 하류층은 3분의 1, 중산층은 4분의 1, 상류층은 5분의 1이 담배를 피운다. 섭식도 마찬가지다. 상류층에서는 유기농, 구석기 다이어트, 글루텐 프리, 채식주의 등 올바른 섭식이 지배적이다. 비싼 고급 요리가 아닌 클린 이팅과 슈퍼푸드가 부를 상징한다. 운동 역시 사회적 지위와 연결된다. 상류층일수록 운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부유한 사람은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신체 조건을 유지하며 오래 산다. 좋은 옷과 세심한 자기 관리를 통해 자연스럽고 활기찬 아우라가 생긴다. 이런 아우라는 좋은 유전자가 아니라 균형 잡히고 우수한 생활 습관과 훨씬 더 관련이 많다. 상류층은 사생활과 직장생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체 자본을 단련한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완전히 내면화되어 의식적으로 신경 쓸 필요조차 없다. 옛날과 달리 스트레스는 자제력 부족으로 통하고 휴식과 회복이 새로운 지위 상징이 되었다. 반면 하류층은 건강과 관련하여 자신의 생리학적 조건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계층별로 신체와 정신을 대하는 기본 태도가 아주 다르다. 상류층은 각자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고 여기고 하류층은 건강을 선천적이라고 생각한다. 비특권층 사람들의 추측과 달리 잘생긴 외모와 실력은 극히 일부만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 에든버러 대학 피터 조시 연구팀이 최신 발표한 개논연합 연구에 따르면 유전적 위험은 그저 몇 달 정도만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하루 담배 한 갑은 수명을 약 7년 단축시킨다. 체중 1kg을 줄일 때마다 수명이 2달씩 늘어난다. 건강한 생활 방식은 유전적 관상동맥 심장질환의 위험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반대로 건강을 타고났더라도 해로운 생활 방식이 그 장점을 간단히 없애버린다. 좋은 소식이 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특정 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다. 설탕, 담배, 탄산음료 소비를 줄이고 채소와 물을 많이 섭취하고 자전거 타기와 걷기, 휴식과 수면 시간을 늘리면 된다. 건강에 막대한 돈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앞에 열거한 방식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 문제는 비용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 의도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한 우리는 추신 아비투스에 붙잡혀 산다. 이는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불리하다. 그들은 부자들보다 더 힘들게 몸에 밴 습관을 버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익혀야 한다.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이라면 습관을 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것이다. 스포츠 과학자 위르겐 슈비어가 그 어려움을 지적한다. 운동은 예방적 치료제로서 성공 보장이 없고 효력이 저장되지 않으며 오직 운동하는 순간에만 효력이 확인된다. 음식도 똑같다. 피자, 맥주, 감자튀김에서 건강한 음식으로 바꾸더라도 그 유익함이 하루 사이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한 투자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견뎌낸 사람만이 생애의 모든 순간에 도움이 되는 신체 자본을 얻는다. 건강한 신체는 보너스로 지위의 상승을 가져온다. 건강한 신체가 개성과 사회적 성공을 외부에 알린다. 인터뷰. 나이가 들수록 잘 관리된 조화가 중요하다. 이미지 컨설턴트이자 패션 디자이너인 카타리나 슈타리아는 책과 강연에서 좋은 외모에 대해 조언한다. 메시지는 명확하다. 젊음이나 모델 유전자보다 자세, 성격, 자질이 더 중요하다. 질문. 매력적인 외모가 중요한 지위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째서 외적인 것이 여전히 더 중요할까요? 대답. 우리는 가속화 시대에 살며 외형 뒤에 감춰진 깊은 정보를 알아내려는 의지를 잃어가고 있어요. 오늘날 정보는 이미지를 통해 빠르게 전달됩니다. 온라인에서도 아날로그 사회에서도 진짜 중요한 내면 세계를 전달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종종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우리 대신 옷과 외모가 우리에 대해 말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예를 든다면요? 대답. 사람들은 행동이 우아하면 정신도 우아할 것이라고 믿고 옷을 정갈하게 잘 입은 사람은 일도 정갈하고 꼼꼼하게 할 것이라고 믿죠. 이런 말 있죠. 스타일이란 말하지 않고도 당신이 누구인지 말하는 방식이다. 질문. 신체 자본은 얼마나 선천적일까요? 대답. 자신이 가진 것에서 최고, 얻은 것에서 최고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자세, 맑은 눈빛, 적절한 복장, 활력 넘치는 신체는 말하는 사람의 틀이 됩니다. 선물처럼 포장이 평가되는 거죠. 질문. 그러니까 티끌 하나 없는 완벽성이 중요하다는 건 아니죠? 대답. 젊은 층에게 완벽한 신체는 당연히 이성을 유혹할 때 내보일 수 있는 지위 상징입니다. 그러나 나이 들수록 신체의 메시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단련된 신체는 자제력과 성취 의지를 암시하고 모든 동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시간을 내고 몸을 단련하는 사치를 누린다. 그러니까 복장, 신체, 몸짓이 지위와 가치를 전달하고 그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들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때 완벽성이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 완벽성이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때도 있죠. 중요한 것은 잘 관리된 조화로운 전체 모습입니다. 질문. 건강하고 활기찬 아우라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대답. 그것은 탄력성과 유연성을 연상시키고 또한 점점 정신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건강과 체중 감소를 동일시해선 안 됩니다. 날씬하지만 바늘 하나 들어가지지 않을 것처럼 단단하게 단련된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이 좀 있지만 적당한 탄력과 경쾌하고 활기찬 아우라가 있는 몸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재미있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를 라거펠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나와 논쟁하지 않아요. 그것이 현재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서리 책방에서는 도리스 메리튼 지음, 배명자 옮김, 다산초당 출판,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7가지 자본이라는 부제가 붙은 아비투스 중에서 6장 신체 자본, 어떻게 입고, 걷고, 관리하는가의 내용과 함께 했습니다. 아비투스는 사회 문화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제2의 본성, 즉 타인과 나를 구별짓는 취향, 습관, 아우라를 일컫는 단어로 프랑스 철학자 부르디웨가 처음 제시한 개념입니다. 20년 동안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사람을 만나온 저자는 부, 성공, 건강, 인맥, 지식 등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며 사는 엘리트들의 핵심 비밀을 발견했는데 바로 그들은 최고의 아비투스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아비투스는 우리의 취향, 가치관, 야망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심리자본, 문화자본, 지식자본, 경제자본, 신체자본, 언어자본, 사회자본,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7가지 자본으로 최고의 아비투스를 갖추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책에서 저자는 건강과 아름다움으로 대표되는 신체 자본은 완벽함보다 억지로 꾸미지 않은 개성이 훨씬 값지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고 우아한 외모가 진짜 차별점이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외모를 가꾸고 연출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한 권의 책을 통해 성공과 부에 이르는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발견한 이 시간,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 최고의 아비투스가 반짝반짝 빛나길 바랍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